항상 돌아가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소원을 빌었어요. 내일이 오지 않게 달라고. 내일을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지금만 버티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전차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신보준입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요. 보컬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은 희귀질환인데요. 혈관 종양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인 모를 이유로 생긴 병인데요. 이 왼쪽 뺨에 보시는 것처럼 푸르스름한 혹이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외모입니다. 이 외모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든 적도 많았지만, 또 이 외모 덕분에 또 장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차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강사 일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무수히 많은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고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의료비가 들잖아요. 그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과 저 포함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모습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 사람을 상대하는 일적으로는 사실 좀 직업을 얻는 게 어렵더라고요. 직업을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고, 또 그에 따른 또 병원비는 계속 나가게 돼서 또 가족 구성원들께 또 손을 벌려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고, 그리고 늘 항상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새로 사귀거나 만남을 이어갈 때도 항상 제 모습에 대한 걱정, 두려움 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렸을 때 사춘기 때만 하더라도 집 문을 열고 나가는 것부터가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 때문에 저는 한쪽 눈 시야도 이제 잘 안 보이게 되었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이쪽 귀도. 그리고 이 혈관 종양이라는 게 뇌로 넘어가게 되면은 뇌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심장으로 넘어가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2020년도에 심장마비가 왔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눈도 멀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뇌전증이라는 장애도 있는데, 그 뇌전증이 사실은 뇌전증만 볼 게 아니라 이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증후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법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뇌전증 약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해야지만이 발작을 하지 않으니까, 언제 발작을 할지 모르고 이 희귀질환이 어떻게 또 내 몸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는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얼굴이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보면은 대부분 중증장애인 위주로 거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과연 삶에 중증장애가 없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중증장애라는 거는 육체적인 중증장애를 뛰어넘어서 환경적인 부닥치는 벽들, 그런 장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딱히 치료법도 없고, 또 복지관에 가도 사회복지사들도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일단은 여기 얼굴 밑에 턱 쪽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제 절개를 해서 종양을 일부 제거하는 큰 수술을 3-4차례 받았고, 15년가량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덩어리를 조금씩 축소시키는 주사, 약을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주사 정도라 그러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통증이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주사 비용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일부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주사를 맞고 있지만, 다른 안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정말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들 정도로 칼로 생사를 찢는 정도의 통증이 오거든요. 그 통증이 보름 정도 가요. 얼굴이 지금보다 한 3배는 붓고요.
이걸 매월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심한 부분들은. 그럼 매월 주사를 맞는다고 한다면 취업 활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보름가량을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완치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손톱하고 똑같아요. 손톱이 자라면 잘라내잖아요. 그럼 또 손톱이 또 자라듯이 이 종양을 일부 제거를 하면 또 종양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눈 쪽에 종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 턱 쪽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고 나서 눈 쪽으로 종양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안과에서도 진료를 받는데 늘 돌아오는 대답은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뭐 신경외과로 가봐라. 아니면 영상의학과로 가봐라. 안면장애를 다루는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봐라.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돌아가라는 뜻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안과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양이 저는 코로 넘어가서 코 한쪽으로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노래할 때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도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도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안면장애여서 그런 것 같은데, 희귀질환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다.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럼 또 큰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큰 병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안면장애인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상 돌아가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저의 얼굴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그분 한 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불행을 갖고 태어났지만 삶은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 15년가량 더 된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욕심이 생겨서 참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거를 보고 또 다른 안면장애를 갖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이 용기를 갖고 나도 치료 받아볼게요 라는 사례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걷는 거, 그러니까 뛰는 거는 뛰다 보면은 제가 이제 심장이 한번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양이 진동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가급적 안 하고요. 거의 살살 걸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에는 수영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 같은 것도 꾸준히 하면서 근력을 좀 키우면서 좀 체력을 좀 보강하려고. 이게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겠지만 이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좀 관리하려고 그렇게 좀 독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스쿼트 한 200개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장애인가요제, KBS 장애인가요제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금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클론의 강원래 씨가 나 클론의 강원래인데 얼굴 한번 보자 하면서 그게 인연이 닿아서 꽁다리 유랑단이라는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준비한 끝에 춤도 배우고 연기도 배우면서 다양한 곳,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0년도쯤에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성 마들렌데 성당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아주 운 좋게 3사 언론 뉴스에 보도가 돼요. 보도가 되면서 국내에서 아주 반짝 좀 저를 섭외해 주는 곳이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로를 다니면서 창작극, 창작 뮤지컬, 창작 연극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은 공연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장애인이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섭외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오디션 현장에 갔을 때 장애인 역할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부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역할이 장애인 역할만 주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하면 인식을 좀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라이센스를 따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한 8년 차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에 또 이런 수업만 하면 딱딱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또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보고 토크 콘서트라는 걸 제가 기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예술,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을 섭외를 해서 실제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론 수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 식구들이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절단장애인이신데 다리 두 개 다 절단장애가 생겼는데 의족을 착용하시고 이제 두 손으로 멋진 마술을 하는 마술사가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척수장애인이신데 휠체어를 이제 이용하시는데 그분은 댄스 스포츠 선수로 활동을 하시는데 무대에서 이제 인식 개선도 강의하시고 또 멋진 퍼포먼스로 춤도 선보이시고 저는 또 노래로 대중들께 다가가죠. 제가 강의할 때 늘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그림 찾기가 아니라 같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와 무엇이 같은지. 그러다 보면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점차 그 차이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말을 좀 많이 와닿으셨다는 분도 계셨고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30쯤 된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저와 같은 안면장애가 있다는 거였고 그분의 그 언니분께서 한번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밥 같이 먹으면서 그 친구는 좀 집 밖에 나오는 걸 좀 어려워한다고 했었는데 좀 집 밖에 나오도록 제가 좀 유도를 하고 좀 상담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도 좀 남고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주시고 그리고 경사로가 없던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그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많은 행복을 느꼈죠.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장애인 강사가 가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강의 많이 해봤어요? 이런 데 와봤어요? 우리 같은 기업인들을 상대해 봤어요? 사회 경험은 있으시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냥 30분만 해주세요. 그냥 30분만 하고 빨리 끝냅시다. 바빠 죽겠는데 뭐 장애인들 나라에서 도와주고 돈도 주고 잘해주는 거 아니야? 왜 바빠 죽겠는 사람들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좀 어깨가 무거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친어머니께서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거부당한 적도 있었어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시키냐, 저 특수반으로 보내라. 근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특수반은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럼 발달장애인들께 맞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발달장애는 없으니까 직접장애라던가 자폐가 없는데 그 친구들 수준에 저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내 얼굴에 장애만 보시고 너는 여기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지? 라는 거에 대한 좀 속상함이 있었었고 또 다른 거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죠. 혹부리 영감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뭐 병신, 뭐 병균 덩어리 이런 말도 많이 들으면서 컸고 또 중학교 때는 또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아이들,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 친구들이 막 교복을 찢는다던가 얼굴에 침을 뱉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길을 걷다 보면 돌을 던지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보온도시락 세대거든요. 도시락에 흙을 뿌린다던가 책가방에 이렇게 오물 같은 걸 넣어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많았고 늘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쯤에 한 번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보통은 학교에 찾아가서 내 자식 때린 놈이 누구냐라고 할 법도 한데 아버지께서 저를 앉히시더니 너 유도 배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맞고만 다니지 말고 너도 한 대 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회에 나가서 버티는 법을 아버지의 그 호떡한 트레이닝 덕분에 버틴 것 같아요.
중학교 그 등교하기 전날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항상 소원을 빌었어요. 내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왜? 학교 등교하기가 너무 싫어서.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보잉 댄스 팀에 동아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이미 18살 때 이제 학교 행사라던가 대학교 행사에 불려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얼굴 이런 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춤 잘 추는 애 있잖아가 되고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였다?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셨었고. 성인이 되고서 이 얼굴 때문에 좀 힘든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많죠. 이게 뭐냐면 일단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되고, 원래 20대 때 한 번쯤은 좀 카페나 호프집 이런 데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고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다, 무서워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그 흔한 알바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또 원래 내 그 정체성은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저를 공연을 하는 뮤지컬 배우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안면장애인인데 뮤지컬 공연을 하는 뭔가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사람인 양 저를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장애를 극복해 본 적도 없고 극복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왜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얼굴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주는 거라고. 여전히 저를 불쌍하고 아픈 사람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제 삶은 제 스스로가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할 것이라는 단정한 답을 정해놓고 저를 본다라는 게 좀 다소 힘들고, 또 한 가지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할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받아주는 데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저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란 사람은, 나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걸 또 증명하려면 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또 기회조차도 얻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게 늘 가슴이 아프죠. 근데 질문하신 분께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아픔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견뎠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그냥 울었던 것 같고요. 충분히 아파했던 것 같고, 20대 때는 그냥 하루만 견디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라고 하다 보니까 30대가 됐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인드는 오늘만 살자라는 마인드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나와 같은 아픔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냥 지금만 버티세요. 지금만. 내일까지 버티란 말 안 할 테니까 오늘만 버티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그냥 자세요, 이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제가 30에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원동력이 생겼어요. 그 원동력은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컸어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치인 어머니께서 떠나셨잖아요. 그분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떠나셨겠지만 그 이후로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라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주겠어? 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아,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이쁜 아들이 생겼는데 내 아픔, 내 힘든 것보다는 이 친구가 먼저인 게 되더라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애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쓰리잡, 포잡까지 떴거든요. 하루에 막 잠을 3시간, 2시간씩 자면서. 근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앵길 때 뭔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들.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막 뜨겁고,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린다 한들 우리를 보고 웃어주면서 다정하게 반겨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나오셔야 되겠죠.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 응원해주면서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아보고 꿈도 이뤄보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이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가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이사를 가서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여행도 즐기고 제주도에서 자립도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좀 아주 건방진 꿈이 있죠. 어떤 분들 중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그 댓글로 악플을 다는 것 중에 참 재밌었던 게, 나는 장애인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어울리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장애인을 싫어하는데 뭐 그건 내 자유 아니냐. 맞아요. 우리랑 일부러 놀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울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람은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것만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이 전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 평등, 이런 존중이란 단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당신이라면 필요한 단어일까요? 아니요. 자유라는 말, 평등이라는 말은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타자에게 관심이 없다? 그 뜻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일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까먹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약속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또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할 의사도 있고요. 저는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차이가 차별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장애인식 개선이자 뮤지컬 배우 신보준이었습니다.